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리비트가 이더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더의 옵션 상품의 거래량 및 미결제 약정 규모가 동반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데리비트 옵션 거래량은 4월 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2.0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많이 작용을 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2.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피어 W에서 피어 S로 넘어가다 보니까 희소성 가치로도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더 2.0의 클라이언트 프리즘이 네이티브 고2를 활용한 구축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더 2.0의 세레니티 프리즘 클라이언트는 프리스매틱 랩스가 고 오너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했고, 현재 이더 2.0의 클라이언트 7개가 개발 단계에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더리움 재단의 트리니티, 프리즘 등등 해가지고 7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측면이 꽤 또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구나 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오미세구 쪽에서 메인넷 베타 테스트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리 또 선방영을 또 받았죠. 그래서 오미세구에 대한 주가 차트가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지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에이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이다의 엔지니어링 샬리 롤아웃 플랜 계획을 보게 되면 이 샬리 코드에 대한 릴리즈 시점으로 해서 계속 있습니다. 즉 그나마 에이다가 엄청나게 까임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상대적인 평가로 나머지 코인들은 일도 안 하고 스캠이고 문제가 많이 있는 코인들이 대다수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이더리움처럼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그 평가를 받아서 좀 시세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이 상당히 또 따닥따닥 또 붙어져 있는 걸 또 보게 되면 그만큼 빠르게 올라갔던 이유는 다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소식은 네오를 또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되게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요새 네오가 한동안 못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중국계 코인 비체인이나 온톨로지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퀀텀하고 네오는 좀 많이 못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번에 보게 되면 테스트넷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네오의 3.0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니까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파워레저 소식인데요. 보시게 되면 호주와 또 호주 발전소와 제휴를 맺었던 곳도 있고요. 그리고 태국과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또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파워레저도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메디블록 소식인데요. 5월 29일자 기준으로 해서 메디블록에 대한 내용이 SBS CNBC 경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까지도 따냈다고 하니까, 메디블록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요거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퀀텀에 대한 소식인데요. 뭐 최근에 올랐던 글 내용은 없고 스테이킹에 대한 소식만 좀 일부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물량의 60%는 지금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매년마다 한 번씩은 나오는 기사거리인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니까 지겹다, 지루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물량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도 그거에 따른 예측과 대응을 필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물량이 움직이는 그 순간 분명히 시세는 되게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는 또 우리가 또 생각과 다르게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공급 물량이 60% 이상이 1년 넘게 홀딩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수록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적어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한 펀더멘탈의 관점의 하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네, 이 논리는 아주 근거 기반형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급 회복 난이도 조정 후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비트메인 측에서 나오는 T9이라는 장비 또한 6월 마지막 주 때부터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로 보게 되면 해시레이트는 천천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채굴에 대한 공정 라인이 계속 체인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시점이 다 도래가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안정세로 해시레이트는 또 꾸준히 좋아지고 또 장비도 좋아졌기 때문에 채굴에 대한 능률도 많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채굴에 대한 체인지가 거의 다 끝나면 또 한 번의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와 줌으로써 또 시세는 약간 더 괜찮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법정 화폐형 디지털 화폐 발행 앞둔 마샬 제도 반대 입장 고수하는 IMF 왜일까? 라는 내용인데요. IMF 측에 따르면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좀 보완이 되지 않고 그대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통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보안성 뭐 여러 가지 뭐 간편성 뭐 그리고 뭐 신속성 뭐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스페이스 X 우주선이 발사가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에 대한 세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VR 게임에서도 생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스페이스 X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서도 되게 더 빠르게 발전을 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분류 IEE를 승인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전기 전자공학회에서 제출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분류 표준에 따르면 그 모델이 이번에 심의가 통과가 돼서 정식적으로 이제 허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쓰일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스위스 규제 당국에서 현지 B2B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스위스 금융기관이 인코어 은행의 토큰화 역량 개발에도 허가를 내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 중개, 보관, 증권 토큰 전환, 블록체인 전략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한테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규제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 지원 B2B 은행이 등장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더욱더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많이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올 하두는 가상자산 금융, 디파이 역량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빗썸에서 내놨던 상품을 보시게 되면 예치, 스테이킹, 대출, 자동매매 형태로 이렇게 상품에 대한 분류를 되게 다변화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변화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곧 법률적으로 보호가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2021년 3월 달에 법률로 통제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산적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합법한 상품도 이제 팔 수가 있게 되겠고, 그거에 따른 또 법적인 보호도 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또 세금도 어느 정도 적절성 있게 나오게 되겠는데, 다음 달 7월 초에 나오는 조세 개편한 내용이 추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NK 킹오파 코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한 커뮤니티 쪽에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되게 팩트 내용이 눈에 보이죠. 다른 코인들은 일도 겁나게 안 하는데 SNK에서 만든 코인은 그나마 일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되게 많은 게 보이죠. 예, 보입니다. 일단 보게 되면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게임 기반이 되게 튼튼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콘텐츠 게임이 상당히 과거 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고전 게임으로도 또 잘 자리도 또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더불어서 블록체인화 시켜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가 꽤 많이 보여진다라는 걸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적 제휴 파트너도 꽤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발행량이 10억 개인데 여기서 퍼블릭 세일 없고 초기 유통량이 2에서 3% 정도 나간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이런 것도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목이 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소식 중에 하나가, 최근 거죠. 날짜 보면 SNK의 보통주 한 주당 3,332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내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얼마나 되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포인트죠. 시가 배당률이 19.8%. 장난 아니죠? 네. 그냥 이것도 SNK 코인 잠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최근에 이슈가 좀 크게 나와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